자, 일단은 저희 요거 다음 장 한번 가볼게요. 102쪽입니다. 뭐 다음 장은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이제 어쩌면 그래프를 이제 그릴 수 있으며 항상 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옛날부터 최대값, 최소값. 다들 요거 이미지를 알잖아. 그러니까 극대값이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최대값은 가장 큰 y값을 말하는 거니까 가장 위에 있는 거 보시면 되고 최소값은 가장 아래에 있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그래프 관련 문제인데 많이 풀다 보면 보통은 이제 여기 세 번째 문장에 있는 뭐 극대값 혹은 극소값 혹은 양끝점 중에서 보통 존재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애매한 곳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하나 좀 상식으로 알면 좋은 게 있어요. 여기 한번 필기해 보실래요? 하나 상식으로 알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럼 자 일반적으로 극대값이랑 최대값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일반적으로 이게 달라요. 보통은 이 말 이해돼? 한번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야. 제가 적당히 가위를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칠게요. 얘 지금 극대값은 여기죠. 최대값은 여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끔 같아질 때가 있다는 거야. 가끔. 혹시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이게 가끔 조건 한 개가 추가가 되면 얘랑 얘랑 같아질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어떤 조건이? 그러니까 어쩌면 유일한 극값이라는 조건이 추가되면 극대가 존재하는 순간 이제 그 친구는 최대가 됩니다. 어쩌면 이 조건 추가되면요. 다시 말할게. 자, 요 그래프 있잖아. 가위를 이렇게 자른다면, 예를 들어 가위를 이렇게 자르면요. 이렇게 가위를 자르면 얘 극대값 유일하죠. 여기서 말하는 유일한 극대가 아니라 극값이 하나만 있어야 돼요. 딱 하나만 있을 때. 그러면 이 경우는요. 얘는 극대이자 최대 맞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다시 한번. 예를 들어 가위로 여기를 잘라버리면 극소값이지. 극소이자 뭐가 돼요? 요거는 좀 알면 좋은 상식입니다. 아시겠죠? 가끔 문제 풀다가 극값이 하나밖에 없는데 극대다. 최대값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얘기지만 한번 필기해드리고, 그래서 밑에 문제는 똑같아요. 뭐 이제 그래프 그래서 잘라 보시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30번 문제 한번 해볼까? 여기는 많이 하진 않을게요. 그냥 몇 개 해보면 뭐 그냥 뭐 있을 만한 데 있다는 거지. 30번 문제입니다. 자, 아까 쉬는 시간 전에 했던 그래프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지금부터는 변곡점은 굳이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차피 뭐 스타일 몰라도 되잖아요. 꼭 알아야 되나? 30번 문제. 자, 풀어볼 시간 한 2분만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에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제일 좋고, 나중에는 이제 사실 그래프를 안 그리도 할 수 있는데 그냥 대충 보면 양 끝점 혹은 그 사이에 있는 극값들만 체크를 하면 돼. 어차피 거기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제가 칠판에다가 그래프 한번 그려보는 중인데 아까처럼 그 스타일을 체크 안 하고 있어요. 극소값. 그리고 어쩌면요 이제 이런 식이란 거야. 쳐보세요. 얘 지금 일단 원래 호구가 두 개였거든. 마이너스 1은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가위가 있단 말이야. 그랬더니 얘 지금 유일한 극소값인 거 뭐예요? 요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 최소값 자리입니다. 일단은 확실한 이거 최소입니다. 최대가 누군지는 양 끝점 중에서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아무튼 한번 그린 게 맞아 그려볼게요. 이거래요. 1,2 4,6분의 21이 좀 더 위에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대충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라면 그 오목볼로 체크해야겠는데 대충 그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최소값 2일 때 나오고요. 그러니까 1일 때 최소값 2. 최대값은 4일 때 6분의 21. 다들 나오셨나요? 그 정답 쓸 때는 제가 약간 좋아하는 픽인데 출처 밝혀주시고 최대값은 4죠. 대문자에 최대값 1대 6분의 21 최소값 x가 1일 때 2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그린다는 거지. 그냥 요 극값이랑 양끝점만 체크하면 돼요. 아시겠죠? 한번 더 해볼까? 다음 장에 34번. 다음 장에 34번.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얘는 금방 하겠네요. 보니까. (34번입니다) 물 좀 부을게요. 자, 2분이 지났고, 자, 2분쯤 뭐 제가 다시 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갈게요. 도함수 구한 다음에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 아마도 ln 1 뭐 ln 1이겠죠. ln 1 갑자기 왜 이런지 보자. ln 1 맞습니다. 이거고. 자, 이번 문제 가위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쩌면요 이 말인 거야. 어쩌면 요 세 개만 체크하면 돼요. 요 세 개만. 그 이 중에서 제일 큰 게 이제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거든요. 그쵸? 자, 가볼게요. 자, 요거 한번, 잠깐만. 이거 뭐 L의 1이냐? 0이잖아. 0이죠. L의 1이 0이죠. 0. 0이라 쓰고. 자, 세 개 한번 대입해볼까? 얘부터 0,1. 얘는 2, 제곱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2 맞나요? 이렇게. 자, 이 중에서 왕중왕전 누가 제일 크냐는 거예요. 자, 누가 제일 클까요? 혹시 여러분들 이거 일단은 얘가 제일 아마 작은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자, 얘가 아마 최소일 거고, 다들 혹시 수학 상식인데 1하는 게 대충 얼마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외우시라는 거야. 2.7 얼마야 이게? 2.7 얼마거든요. 얘 한번 제곱해 보시면 대충 얼마 나는 줄 알아요? 여기가? 자, 2.7 두 번 곱하면 7, 7에 49, 7, 24, 189, 여기가 54니까 9, 2, 7. 여기 대략 7.29예요. 여기가 얼마 나와 대충? 한 5.29 얼마 나오거든요. 여기 얘보다 아마 클 거예요. 얘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 이게 0. 얼마야 친구는. 그래서 이게 제일 크다. 그래서 여기가 최대값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가끔 이제 이런 일이 생겨. 뭔가 아니 숫자가 좀 이상해서 비교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은요. 자, 최대값은 x가 2일 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쓰면 되고, 최소값은 x가 0일 때 이렇게 쓰면 되겠죠. 해서 푸는 문제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다음 장에 이제 유형 10번도 사인 함수. 이 책 구성이요. 저희가 배운 함수마다 다 하나씩 나와요. 보시면. 자, 오른쪽에 유형 11번에 또 이른바 왔다 갔다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 풀어볼까요? 예를 들어 44번 문제. 자, 이번엔 반대로 최소값을 주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A값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부터 뭐 끝값에도 이런 문제 있고 변곡점에도 이런 문제 있고 여기도 이런 문제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니까 심지어 증가함수 있잖아요. 뭐 증가하더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배운 대로 따라가 보시라는 거지. 배운 대로. 자, 일단은 시간 역시나 2분 되겠습니다.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제가 좋아하는 말로 왔다 갔다 문제입니다. 거꾸로 최소값 줄 테니까 식 너가 구해봐라. 그런 문제. 자, 배운 대로 가자고요. 배운 대로. 자, 우리 배운 게 뭐냐면 최소든 최대든 애매한 게 없고 있을 만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도함수. 자,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역시나 극값의 후보부터 알아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양쪽에다가 A를 나눈 다음에 반대편 2항에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sin x가 2분의 1까지 오실 겁니다. 여기 가위가 있으니까 2분의 1 되는 거 그럼 어디죠? 요게 이제 30도잖아. 6분의 8. 요게 이제 후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바로 갈게요. 어쩌면 있을 만한 곳은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 셋 중에 하나예요. 저거 세 개 다 넣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기호 1번 왼쪽 끝점. 자, 여기다가 0 대입하시면 2a 나오시죠? 자, 여기 기호 1번입니다. x에다가 0 대입하시면 2a 나오시고요. 기호 2번. 자, x에다가 오른쪽 거 먼저 할까요? 자, 2분의 파이를 대입하시면 요거 0 되고요. 여기에 2분의 파이예요. 기호 2번. 그리고 기호 3번. 요 친구가 대입해 볼게요. 30도 대입하시면 여기에 2분의 루트 3 2a인데 암산이 되려나 안 되려나. 2분의 루트 3 a 플러스 6분의 파이 a 맞나요? 이렇게? 6분의 파이 a. 잠깐만. 이거를 곱했으니까 그냥 루트 3이구나. 그쵸. 요거 a로 묶어보시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네요. 됐죠? 이렇게 해서 비교가 되면 이제 고르시면 되는 거야. 다들 혹시 파이가 대략 3.14인 거 알지? 한번 가볼까? 그럼 여기 대략 3.14니까 얘는 뭔지 모르는 1.5 뭐식의 a예요. 그쵸? 다시. 자, 여기 파이가 3.14니까 이거 대충 뭐 0. 얼마로 할 수 있겠죠? 0.한 4 얼마, 5 얼마 정도? 0.5 얼마라고 쓸까? 좀 디테일하게. 얘 혹시 대충 얼마인 줄 알아? 이게 1.73이라고 외우기 전에 1. 얼마야 대충? 그럼 두 개를 더한 거. 2. 얼마예요? 사실 이렇게 하면 이게 제일 크겠죠? 근데 이 부분에 최소값 나와 있으니까 얘가 뭐 제일 작은 합성이고요. 이렇게 또 확인할 수 있고, 자, 얘가 최소입니다. 여기가 최소인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원래 풀려는 의도는 아닐 거야. 한 가지가 뭐냐면, 자, 아까 저희가 이게 극값의 후보인 거 알지? 자, 우리 얘가 이제 증가함수를 체크해서 원래라면 극대인지 극소인지 확인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그 만만한 수를 넣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야. 혹시 이럴 때 뭐 쓰면 되는 줄 알아? 아니요. 이계도 함수. 이계도 함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계도 함수. 얘 미분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여기다가 6분의 파이를 대입해보라는 거야. 혹시 여기다가 얘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루트 3a 나오죠. 현재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 부호가 음수거든요. 이계도 함수가 음수란 말은 얘 뭐라는 얘기야? 극대란 얘기죠. 근데 얘가 이제 유일한 극대니까 여기가 무슨 자리야? 최대값 자리인 것도 알 수 있겠네. 근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도 결국 얘네들 비교하긴 하겠네요. 누가 더 작은지. 근데 이제 비교해 보시면 얘네들 아니구나. 얘네들을 비교해 보시면 뭐 요거 두 개 정도를 비교할 만하니까 얘가 제일 큰 거 맞고요. 얘가 제일 작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자, 마무리 지어드릴까요? 2분의 파이 a가 파이다. 계산하시면 a 값 나오시겠죠. 이런 것도 이제 막상 작년도랑 똑같긴 한데 해보시라는 거예요. 해보면 약간 조금 좀 더 어렵긴 해.
특히 계산 같은 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다 왔습니다. 한 3장만 더 하면 돼요. 자, 우리 수요일 수업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 2회 수업이란 말은 조금 이제 한 번 할 때 조금 양을 좀 많이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또 할만하니까. 자, 다음 장의 위의 제목 눈에 익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전략은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라 많이 써먹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원래 그 삼각 방정식도 이 전략을 쓰는 문제야. 삼각 방정식도. 자, 어디에 밑줄 긋냐면, 제가 밑줄 그어볼게요. 이거 나올 때마다 그냥 여기만 체크하면 돼. 자, 한 가지 중요한 결론. 자, 밑줄. 자, 우리가 방정식에는 소위 실근이란 게 있지. 실근. 자, 방정식에는 근이란 게 있는데 그 중에서 허근 말고 실근이랑 자, 함수에는 보통 뭐가 있냐면 자, 함수에는 뭐 교점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얘네 둘이가 뭐라고요? 뭐다? 똑같다. 요거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방정식에서 실근을 구해라 라고 나오면 그 함수에서 교점을 구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시 실근이 몇 개냐 물어보면 함수에서 교점의 개수를 구해도 괜찮아요. 다시 실근의 부호가 뭐냐 라고 물으면 함수에서 교점의 부호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물론 방정식을 풀만 하면 그냥 풀면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 문제 특 아마 못 풀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풀 수 없게 나왔을 때 함수로 가서 하는 다들 혹시 요거 기억나?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거 하시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관련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46번 같은 문제예요. 네. 이제는 뭐 저희 처음 아니니까. 자, 이번 문제는 이 친구의 뭐를 구하는 문제냐면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야. 근데 풀면 안 돼요. 이거 풀 수 있겠냐 이거지.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래서 자, 첫 문제니까 시범 문제일까요? 여기서 이제 방정식 문제를 함수로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 다시 한번 제가 좋아하는 필기해볼까? 이 현재는 방정식 문제인데 함수로 바꿔서 풀 겁니다. 그리고 함수로 가는 방식은요, 다들 기억나시죠? 이 자리에다가 y는 그리고 오른쪽에 이 자리에다가 y는 이라고 붙이면 어쩌면 약간 연립하기 전으로 쪼갠 겁니다. 그 두 개를 연립하시면 얘 나오죠. 그래서 양쪽에 y는 쪼개시는데 보통 팁 하나 드리자면 혹시 여러분들 아시죠? 요 자리 보통 숫자 같은 거 혼자 있게 해줘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 장에 뭐 a라던가 숫자 같은 거 혼자 있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그리시는 거야. 우리 배우고 왔잖아요. 이 친구 도함수 이용해서 또 빨리 자, 요거 0 되는 거 x는 0 빨리 대충 이런 모양일 겁니다. 이 정도만 해서 한번 그려볼까요? 자, x 값이 0일 때 y 값이 1이거든요. 여기 0,1 지나고 감소하다가 증가하겠죠.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자,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얘 뭔지 알지? 얘 뭐지? 자, 만나는 교점 몇 개예요? 그럼 실근도 몇 개란 얘기야. 뭐 그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뭐 삼각 방정식이라던가 아무튼 뭐 방정식이 안 풀릴 때는 이제 함수로 갈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관련 문제 한번 더 해볼까? 뭐 예를 들어서 49번 요거 해볼까요? 49번 자, 49번 문제도 요 방정식을 푸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요게 실근이 몇 개냐 그런 문제인데 이게 아마 안 풀릴 거라는 거지. 잠깐만 이거 안 풀리네.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좀 문제가 좀 그런데? 이거 풀리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거는 잠깐만요. 내가 스탑. 이거 풀리잖아요. 이거 양쪽에다가 뭐 곱하면 되겠다는요. 루트 x를 곱하시면 이거 x 빼기 1은 0 나오잖아. x 얼마예요? 이거 풀리잖아. 이거 안 돼. 이거 말고 위에 거 볼게요. 야, 이게 풀리면 안 되지. 풀리면 재미가 없는데. 다시 8번. 그러니까 다시 안 풀리는 걸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풀리면요, 이 짓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고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쓸 때는 언제라고 안 풀릴 때가 있어. 특히 시간에 막 A 같은 게 막 들어있는데 안 풀려. 뭐 함수로 가면 됩니다. 아마 이거 숙제하시면 그래프를 좀 많이 그려보실 건데 많이 그려보세요. 많이 그려보시고 연습을 충분히 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도 역시나 방정식 문제인데 안 풀리다는 거죠. 자, 함수로 가겠습니다. 함수로. 자, 가는 방법은 y는 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 친구 그래프를 한번 빠르게 그려보시면 되겠죠. 요게 지금 뭐 가위가 없죠, 지금. 가위가 없는 거죠. 요게 0이 되는 x값들이 가위가 없으면 무수히 많아요. 요게 중요함수입니다. 무수히 많은데 몇 개만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x가 요게 마이너스 1 되는 게 270도 2분의 3파이 270도. 그리고 이제 주기함수니까 여기다가 2파이를 더하시면 그 다음 주기에 뭐 2분의 7파이, 여기 앞에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뭐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앞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근데 결론적으로 이 친구랑 이제 교점 보는 거라서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자, 간단하게 몇 개만 찍어볼게요.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체크할 게 그 증가함수를 다 확인하잖아. 조금 제가 필기를 다시 할게요. 이게 좀 이렇게 쓸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 세 개만 체크할게요. 나머지는 아마 관심 없습니다. 자, 요거 증가함수 확인해 보시면 여기 0 대입하면 증가, 파이 대입하면 증가. 뭐야? 올 증가인가요? 계속 올라가는 그런 증가함수예요. 그려보시면. 자, 이제 요거 함수값, 원래 함수에 대입하시면 요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콤마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그냥. 뭐지? 이게 똑같네요. 이렇게. 요거 대입하시면 2분의 3파이 빼기
이것도 0이잖아. 이게 그럼 다 똑같네요. 이게 x랑 y랑 똑같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똑같게 이렇게 찍히네요. 계속 뭔가 증가하는 모양인 거야. 그러니까 원래랑 변곡점을 체크할 때 모르겠어. 그냥 대충 그릴게요. 이게 증가하는 이런 모양 증가한다고 이제 이렇게. 자, 얘 써보세요. 자, 얘랑 교점 몇 개예요? 한 개겠죠. 그럼 실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저기 어딘가쯤에. 아시겠죠? 대충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그런데 시험에는 이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 뭐가 나온다? 다음 장에 있는 오른쪽에 그 유형 13번 다들 보이시죠? 그 역시나 약간 왔다 갔다 문제가 시험에 나와요. 실근이 몇 개더라 이런 문제 있잖아. 예를 들어서 54번 문제. 다들 혹시 이 문제 푸는 법 기억나시나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자, 먼저 풀기 전에 기본 세팅이 있다는 거야. 다들 기억나는 친구. 요 식을 어떻게 먼저 만들어야 돼? 보통 요 A라는 문자만 혼자 남긴다는 거지. 다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EX를 반대편으로 이항해서 요게 기본 세팅입니다. 그 다음에는 앞장에 푼 것처럼 얘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그릴 타이밍에 손으로 딱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오른쪽에 보시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지원아 뭐를 찾으시면 돼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예요. 뭔 판별식이에요. 자, 그래프를 그렸을 때 뭘 찾으시면 돼요?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짜리? 한 개짜리 알아오시라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 있잖아. 이것도 하시는 데가 조사를 다 해볼게요. 풀어봐. 그 조사를 다 해보시면 돼요. 위치관계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때도 많이 했던 그런 위치관계 같은 문제가 됩니다. 실근이 한 개란 말은 교점이 한 개가 되도록하는 판별식 얘기는 지금 할 얘기가 아니야. 이 식이 만약에 2차 방정식이면 판별식을 쓰면 돼. 근데 이건 2차 방정식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가 2차 방정식에 이런 문제는 쌤 왜 이렇게 안 했었나요? 걔는 판별식이라는 게 있잖아. 얘는 그런 게 없잖아요. 뭐 있나요, 판별식이? 그러니까 없으면 몸으로 때우셔야 되는 거야. 그래프 그래서 알아오시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손으로 와 하시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음 장에 나오는 부등식 쪽 활용도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와 이렇게 해서 이제 위에 있다. 로 가시면 부등식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 풀다가 그 부등식 문제 바로 이어가 볼게요. 사실 그냥 여기서 이 등식을 부등호로 바꾸면 부등식 문제예요. 부등호로 바꾸면. 자, 여러분들 집에 가서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시길 바래요. 또 갑자기 막 수요일 임박해서 막 갑자기 수요일 학교 가서 막 급하게 하면 체한다니까. 먹다가 체해요. 답답하게 이러면서. 지금부터 하면 안 체하지. 그냥 하면 그냥 뭐 할만하네. 보통 이제 이런 게 나오면요. 오른쪽 한쪽에 이런 A라던가 문자만 혼자 두고 한쪽씩은 완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완성된 걸 저희가 이제 보고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물론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근데 보통은 그래. 보통은. 자, 한 번 더 가볼까요? 자, 이거 좀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방정식 문제인데 앞장이랑 왔다 갔다 문제 시험 문제입니다. 아마 이번 시험 무조건 하나 나올 거예요, 무조건. 자, 왜 그렇지?
반대편 이항에서 자,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도함수 요게 0이 되는 x값 2분의 1. 자, 요거 정의역이 현재 0보다 큰 것만 가능합니다. 정의역 체크. 그리고 사이사이에 만만한 숫자 대입하시면 감소 증가. 이런 느낌으로 가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 하나 체크할 게 있긴 하겠다. 이거 극한 한번 체크해 봐야겠다. 왜 이게 오른쪽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좀 궁금해요. 갑자기.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요. 다들 혹시 이 식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아까 그 석준이 질문이랑 비슷한 거예요. 요거 좀 빨리 안 커져. 여기 훨씬 빨라요. 음수 마이너스 1입니다. 쭉 떨어져야 돼요. 이게 정근선 아니야. 아까 기억나? 아까 어떤 문제는 정근선 나왔잖아. 0으로 수렴하는. 얘는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기는 쭉 올라올 거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면 2분의 1, 아이고 2분의 1, 여기다가 2분의 1 대입하시면 ln 2분의 1 빼기 1인데 그리고 요게 같은 말이 이거잖아. 이거 지금 음수예요. 밑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고 증가하다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제 한번 조사 들어갑니다. 자, 같이 해볼까? 자, 여기 있는 요 y값 하나 보여? 얘보다 위에 있을 때는 교점 몇 개예요? 없다가 딱 요때가 교점이 하나죠. 이 정답입니다. 더 내려가시면요. 이제 교점이 2개 나오는 이제 그걸 조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 정답은 일단은 실근이 1개일 때는 딱 여기일 때라는 거예요. 교점이 1개일 때.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자, 다음 장 문제 미리 만들어 드릴게요. 적으세요. 다음 장 문제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요 자리가 는이 아니라 이렇게 바뀌는 문제가 나와요. 다음 장에. 다들 혹시 이렇게 바뀌면 이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공통인데 어쩌면 이제 교점의 개수를 보는 게 아니라 다들 혹시 이거 보통 함수에서는 뭐라고 해석해요? 위에 있게끔. 그러니까 요것보다 위에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문제야. 그러니까 석준이 말대로 이제 최대값 관련 문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으면 돼? 적당히 여기쯤에 있으면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등식이 만들어지는 게 다음 장 내용입니다. 이렇게. 흐름 이해하시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방정식 문제는 보통 교점의 개수, 오히려 만나는 거에 관심이 있다면 부등식은 만나면 안 돼. 일단은 위에 있어야 돼. 혹은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약간 이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장 가볼까요? 정답이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방금 이제 했던 말이 나옵니다. 부등식에서도 함수를 이용할 수 있다. 옛날부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에 일단 결론적으로 좀 푸시다 보면 사실상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돼요. 이게 이제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여기 부등식 쪽은 특히나 더 그래프를 이제 안 그릴 때가 와요. 그냥 어차피 열심히 그려봤자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랑 비교할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문제가 되는데 아무튼 방금 했던 거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번 숙제에서 이번 페이지 빼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방학 때도 사실 여기는요, 이 증명한 시험은 잘 안 나와, 시험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앞장에 그 조사하세요 페이지인데, 여기는 더더욱 조사는 잘 안 나오고, 다음 장 문제. 역시나 반대로 그 조사된 결과를 주는 문제가 시험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 62번은 방금 하고 왔잖아요. 뭐 해볼까? 제가 일부러 지금 문제를 좀 고를 때 좀 이렇게 복습을 좀 이렇게 골고루 하려고 좀 고르고 있거든요. 63번. 이거 한번 해볼까? 근데 저희가 종류별로 일부러 하지 않아요. 종류별로. 지수 한번 했다가, 로그 한번 했다가, 또 삼각함수 했다가,
다시 또 여러분 유리함수. 그러니까 방금이랑 거의 똑같이 가면 돼요. 요게 이제 부등식 문제인데 위에 읽어보시면 x가 0보다 클 때 이게 항상 된대요. 그러니까 항상 되도록 하는 a의 범위 구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방정식이랑 기본 세팅이라던가 그 그래프까지 다 동일한데 마지막 마무리를 다르게 합니다. 방정식 쪽은 교점의 개수를 보는 거라면 여기는 위에 있다. 또 볼 거예요. 자, 한번 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약간 일단 오늘 제가 한 50분에 끝내드릴게요. 정확하게. 그리고 어쩌면 그 전에 약간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 남으면 뭐 질문도 하시고 뭐 오늘 배운 내용 쭉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뭔가 모임이 많네. 고1 학생들이 아직 고1이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어제부터 푹 쉬고 있잖아요. 자, 63번 문제입니다. 자, 저도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부등식 관련 문제인데 이걸 풀 수가 없다는 거지. 부등식 문제인데 함수로 풀어볼게요. 자, 먼저 이런 A 같은 거 혼자 남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좀 좋은 습관이에요. 그게. 자, 반대편 이항하신 다음에 그 다음 뭐 할 차례라고? 얘를 한번 그려봐야 돼. 자, 얘부터. 제 역시나 y는 이라고 식 세운 다음에 도함수로 하겠습니다. 목셈이군. 이렇게 해서 식 세워 보시면 되고, 얘 일단 분모 분자가 x로 한번 약분이 되겠죠. 그리고 얘가 0이 되는 x값을 한번 알아보시면 양쪽에 분모 곱해보시면 이게 아마 x가 4일 겁니다. 자, 하나. 그리고 이 문제 여러분들 정의형 혹시 하나 있는 거 알아? 정의형 뭘까요? 양수, 앞에 있구나. 근데 여기를 봐도 이거 뭐 안 돼? 얘 0은 또 안 돼요. 얘가 없더라도 0은 안 되는 거야. 양수만 되니까 여기에다가 정의형 하나 체크할게요. 양수만 됩니다. 증가감소 확인해 보시면 1 대입하시면 음수니까 감소고요. 5 대입하면 증가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모양이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문제는. 자, 여기가 그럼 최소값이죠. 극소값이자 x에다가 4 대입하시면 4 더하기 2니까 6 16분의 2 6 이렇게 되겠죠. 4,6. 자,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사실 원래라면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안 그리고 끝낼 수가 있다는 거야. 어차피 비교할 때 최소값이거든. 근데 좀 이제 이렇게 그려보시면 대충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런 느낌이겠죠. 근데 위에는 원래 체크를 또 해보긴 해야 돼. 이게 그 극한을. 근데 이번 문제 그냥 이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자,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자, 얘 그릴 타이밍에 이거 해달라는 거예요. 자, 얘보다 아래에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적당히 아래쯤 어딘가에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상태 맞나요? 그러니까 방정식 문제는 다시 방정식 문제는
교점의 개수를 찾는 거예요. 뭐 2개 만나면 이런 곳, 1개만 이런 곳. 근데 부등식 문제는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그런 문제인 거야. 여기인데 그리고 참고로 여기 원래 지금 가위가 있으니까 왼쪽은 자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무튼 여기서 부등식. 자, 질문. 여기 는 써야 돼 말아야 돼? 보통 여기를 따라서 보시면 여기를. 저기에 는이 있잖아. 여기도 는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여기가 정답이 뭐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한 번 더 정리해 보시면 이 문제의 정답이 나온다. 이런 식의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로 가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나머지는 한번 비슷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마지막 내용. 자, 여기는요,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오른쪽에 이거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체크. 자, 이거는 뭐 작년도랑 뭐 결론이 똑같습니다. 약간 과학, 물리 시간 콜라보 문제인데, 원래 실제로 교육 과정에서 그런 교과 간 연계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실 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라는 거 외우시고, 반대로도 가능하지. 그럼 가속도를 뭐 하면 속도인 거예요? 적분하면. 뒤에 정적분에도 마지막 인용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관련 문제 하나 볼까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70번부터 72번까지 세 문제. 일단 먼저 이제 시간계가 나올 거예요. 셋 중에 무슨 식인지 확인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식이네? 그럼 미분과 적분을 통해서 나머지를 다 써놓고 시작하는 게 좋은 습관입니다. 저는 그래요, 일단은. 그 다음 보통 일반적으로 대입하는 문제가 많다는 거지. 뭐 시키는 대로 잘 대입하면 돼. 대신에 시키는 위치에 대입해야 돼요. 이상은 넣지 말고. 여기 써놓을게요. 자, 20초 뒤에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풀어보셨나요? 제가 칠판에 보시면 주어진 여기 함수가 위치 함수거든요. 위치 함수. 써놨고 얘를 미분하시면 속도 함수, 얘를 한 번 더 미분하시면 가속도 나옵니다. 세 개를 쭉 써놓고 70번 문제. t가 6분의 파일 때의 속도를 구하는 문제니까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저는 그냥 답안 보고 쓰겠습니다. 계산하시면 1 빼기 루트 3이 나올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t가 6분의 파일 때 가속도 묻는 문제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에 밑줄. 운동 방향 바뀐다. 자, 이때 체이야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기본적으로. 예, 해석할 수 있겠어요? 자, 운동 방향이 바뀌면요. 적으세요. 자, 운동 방향이 바뀐다면 이해를 했죠, 여러분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 됩니다. 아시겠죠? 즉, 여기 속도 자리에다가 0을 대입하라는 거지. 이 자리에다가. 그래서 이 삼각 방정식을 풀어오시면 되는데요. 현재 자, 문제에 가위가 없어 보이지만 자, t자리가 시간이거든.
시간은 기본적으로 뭐 이상이야? 이렇게 이제 숨어있는 가위가 있을지 몰라요. 0 이상인데 실제로 0 이상이라고 해도 이게 원래 무한히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에 어떤 말 보이세요? 어떤 말? 여기 뭐라고 써있게? 그러니까 처음으로 저런 말도 잘 보셔야 됩니다. 뭐 처음으로, 두 번째로 이런 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선택할 때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어쩌면 요거 만족하는 자, 얘 반대편 2항에서 정리해 보시면 자, 이거잖아요. 이 뭐야 여기 써있는 게? 요거 만족하는 가장 첫 번째 T가 뭐냐는 거예요. 이해돼?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1 때 배우는데 이게 원래는 뭐 치환으로도 풀 수 있긴 해요. 치환해서 그럼 바로 갈까요? 자, 여러분들 2분의 1 되는 거 뭐 있어요? 제일 첫 번째 거. 그럼 30도 6분의 파이 있잖아. 여기가 6분의 파이가 제일 첫 번째죠. 요거를 만족하는 t 값을 구하라는 문제야. 그럼 t 값 얼마라는 얘기야? 12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조금 뭐 교과서라든가 어려운 문제 보시면 좀 이런 간접적인 표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운동만 바뀐다. 혹은 뭐 또 뭐 있더라? 기억나는 표현들이 있어요? 뭐 최고 높이 이런 말도 나와요. 뭐 최고 높이. 혹은 지면이 닿을 때. 혹은 뭐 두 점이 같이 움직일 때는 뭐 만날 때라든가 뭐 이런 말들 나오면 나오는 족족 해석을 다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찐막 내용 다음 장입니다. 자, 74번에다가 한번 간단하게 필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이 문제에다가 한 문제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이게 약간 자 혹시 우리 지난번 시험범인데 이런 모양의 함수식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또 어려운 말로 매개변수라고 불러요. 여러분 미분하는 거 배웠잖아. 실제로 그거랑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거랑. 그리고 위에 읽어보시면 여기 현재 매개변수지만 역시나 또 확인할 게 여기에 또 뭐 위치에 관한 매개변수인지 속도에 관한 건지 확인해야 됩니다. 위에 보시면 이거 지금 뭐에 관한 매개변수예요? 뭐에 관한? 위치에 관한 매개변수인데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생각보다 꽤 많다는 거야. 자, 뭐를 구해라? 속도, 그리고 속력, 그리고 가속도,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라고 해서 아마 이제 작년도에 기하를 한번 배운 친구들은 좀 요 말에 익숙할 거예요. 실제로 약간 그런 벡터 쪽 개념이랑도 연결이 되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제가 74번에다가 복습하는 거니까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얘가 어쩌면 위치 관련 함수인데 위에 써있지만 제가 한 번 더 약간 좀 요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기 지금 x랑 y가 따로 써있잖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순서쌍이라고 불리는 요렇게 이제 한 번에 쓰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콤마 뭐 요런 걸로 쓸 수가 있다는 거야. x 콤마 y 꼴로. 그 다음 지금부터 자, 그럼 위치를 미분한 게 뭐라고요? 속도를 구하시는데 각각을 미분하시면 돼요. 자, 왼쪽 거 미분하시고 오른쪽 거 미분하겠습니다. 이게 속도입니다. 좀 엄밀히 말해 속도 벡터라 불러요. 속도. 그리고 자, 얘를 한 번 더 미분하시면 가속도 나오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세트이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다가 필기를 이어갈 건데 위에 읽어보시면 속력, 가속도의 크기라는 거 보여? 그거 혹시 벡터 때, 기하 때 기억나시면 그 공식을 쓰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속력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약간 많이 피타고라스 같은 느낌인데 자, 공식처럼 그냥 암기를 하세요. 모르겠으면 루트를 씌운 다음에 여기 있는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석준이 말대로 피타고라스라고도 볼 수 있고요. 혹은 이게 약간 거리를 구한 거야. 누구랑 누구 사이의 거리인 줄 알아?
약간 맞아요. 어쩌면 이 공식을 좀 이해하자면 이것 저희가 점으로 볼 수 있어요. 점으로. 어쩌면 원점에서의 거리를 잰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랑 얘 사이의 거리를 잰 거예요. 이게 거리 구하는 공식이잖아. 루트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속도의 크기 라고 써있는데 뭐 짧게 줄여 가속력, 속력, 가속력 또 마찬가지 공식입니다. 원점에서의 거리를 제시하는 거예요. 제곱 더하기 제곱 해보시면 되겠죠. 자, 물론 정답 쓸 때는 이렇게 끝내면 좀 아쉽잖아. 얘를 좀 간단히 정리까지 해서 끝낼 수가 있을 겁니다. 정리까지 보이니까요. 자, 밑에 있는 가속도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위에 있는 속력은요. 얘를 한번 전개해 보시면 암산학교는 아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구하란 문제예요. 이번 페이지가. 자,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자, 요거 저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래 오른쪽에 있는 78번 문제를 그냥 풀까요? 바로. 자, 78번은 참고로 오른쪽에 그 t 값이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걔를 대입까지 해서 이 숫자로 구하세요. 뭐 그런 문제 합니다. 자, 한번 78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도함수입니다. 저희가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지난 시간과 오늘까지 해서 뭐 도함수가 끝이 났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사실 뭐 내용 자체는 작년 거랑 거의 똑같고요. 그러니까 함수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걸 지금 이제 저희가 학교 가서 집에 가서 그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말이 똑같이 좀 다르단 말이야. 실제로 해보면. 그러니까 틀려도 괜찮다는 게 일단 좀 뭔가 느낌이 좀 어색하고 할 건데 걔도 한번 똑같다 한번 좀 그렇게 좀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해보세요. 그럼 똑같아져요. 자, 78번 문제입니다. 자, 매개 변수로 표현된 어떤 식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지. 자, 이번 문제는 속도와 속력, 가속도의 크기와 가속도를 차례대로 구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실판에 한번 쭉 써봤거든요. 일단은. 자, 이번 문제는요. 자, 같이 할게요. 요렇게 끝내시면 안 돼요. 그 위에 보시면 여기 t값 나와 있잖아. 요거 대입까지 해서 끝을 내야 됩니다. t자리에 60도 한번 대입해 보시면요. 자, 정답 써볼까요? t자리에 60도 대입하시면 속도는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 나옵니다. 한 번 더. 속력은요. 1 나오겠네요. 그러면 1. 그리고 가속도는 여기 쓸게요. 60도였죠.
그리고 이 친구는요, 보시는 것처럼 항상 1이거든요. 이런 게 무슨 운동이다? 너네 아는 말 중에 등 가속도 운동이에요. 이게. 그래서 얘는 항상 1이다. 뭐 이렇게 정답을 쓰면 됩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릴까? 너네 이번 라인이 이렇게 푸는 문제잖아. 근데 원래 이렇게 푸는 문제라면 굳이 이 식을 따로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하면 돼? 얘 구해서 이걸로 가세요. 그냥. 이게 훨씬 빨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시 얘를 먼저 구한 다음에 이거 가지고 그냥 거리 재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거리가 훨씬 빠릅니다. 얘를 굳이 물으면 식을 구하는데 굳이 식을 얘를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더 빠른데.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시간 35분인데 한 15분 정도 정리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50분에 끝낼 거니까 그냥 바로 이어서 하고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